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800만 서울 시민의 표심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쏠렸지만 25개 자치구별 표심은 달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우리 지역의 개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2030 세대의 표심이 주목받았습니다. 청년층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6만 6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의 깃발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개표 막바지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의 선거였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00만 서울 시민의 표심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에 쏠렸습니다. 양 후보의 서울시 전체 득표율은 45.73%와 50.56%,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4.83%포인트 표차로 앞섰습니다. 다만 작년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은평을 포함해 서울 25개 전 지역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했지만 이번엔 지역별로 표심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로와 중구, 용산 등 14개 지역에서 승리했는데 특히 서초와 강남에선 65%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대문과 중랑, 강북, 도봉 등 11개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양천과 은평 지역 개표 결과를 보면 먼저 은평 지역은 유권자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26%를 얻어 44.65%를 득표한 윤석열 당선인보다 6%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턱받침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우리 지역도 한 군데도 못 이겼었거든요. 각 동별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수색 한 군데 빼놓고는 동별 득표에서 저희들이 국민의힘을 이기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작년 선거 때는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표심이 작동됐던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전통적 지지층이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표를 주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천 지역은 국민의힘이 50% 이상 득표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재건축 이슈가 큰 지역인 만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교체 표심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왔고요.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여당이었고 구청장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많은 것을 맡겨줬지만 못 이룬 거에 대해서 아마 정권 이제 심판이나 교체 여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목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히 또 신월동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 투표율은 77.9%로 전국 투표율 77.1%보다 0.8%포인트 높게 나왔고 양천구 투표율은 79.6%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은평구 투표율은 서울 지역 투표율보다 조금 낮은 76.2%를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초박빙 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 교체, 향후 진행될 지방선거 등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관련 내용을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먼저 선거 직전까지 그야말로 초접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1987년 이후에 10년 주기로 반복된 보수 진보의 정권 교체 패턴이 깨졌죠. 국민의힘이 정권을 내준 지 5년 만에 다시 되찾은 건데요.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종이 한 장 차 신승이기 때문에 정국이 앞으로 경랑에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애초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차 대승을 자신했는데 개표 결과가 역대 최소 격차인 0.8%에 불과했죠. 이 대선 이후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영으로 갈라진 두 세력의 반목과 다툼이 계속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의 실망감을 해소하고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또 동시에 통합, 화합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부여받은 건데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정치인도 못 이뤘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보여준 박빙 승부, 그만큼 분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 인정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우리 지역 표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수가 많았고요. 은평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가 많았는데요. 자, 이번 대선 결과로 본 지역 민심을 봤을 때 다가올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가 이 정권 중반에 치러지지 않고 초반기에 치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불과 3주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까지 연동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대선에서 윤 당선인을 선택한 민심이 새 정부 초기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흐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임기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내가 뽑은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당 후보가 이 지역 수건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20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2030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새롭게 바뀌는 대통령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고민이 많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건데요. 수도권으로 집중된 일자리를 지역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 태권도학과는 졸업을 하면은 태권도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지방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도장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렵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방에는 일자리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서울에 가야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지역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들을 조금 다양한 분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IT 계열이나 이런 분야는 되게 많은데 좀 다양한 인문 계열이라든지 사회 이과 계열 모두 통틀어서 조금 다양하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도 일자리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학교 졸업 맡은 청년들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일자리 정책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단기간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정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그네들이 그냥 단기간에 하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택될 대통령.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10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7,363명 줄어든 66,859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에서 2,329명, 은평구에서 3,0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31명 늘어난 2,66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서울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59.1%로 집계됐는데요. 서울시는 60대 이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2곳, 504개의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시는 기존에 27곳이던 외래진료센터를 10일부터는 28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첫 임신부 전용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성 전문 병원 1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하며 하루에 30명까지 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부터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외래진료센터를 마련해서 소아 전용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